그래도 반드시 좀 드려야 될 부분이 있어가지고 말씀드립니다. 화성정의 전용기입니다. 도덕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증인과 참고인을 부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분명히 물어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것이고 존경하는 주진 의원님 말씀처럼 여야가 없이 모든 의혹에 대해서 해명하고 가는 것이 맞기 때문에 동의하는 바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야 간사 간의 증인 참고인 협의가 저는 신속하게 원만하게 이루어져서 다음 회의에는 충분히 부를 수 있게끔 하는 것에는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무리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문제 지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인데 여러 가지 언론 보도도 있었지만 전 배우자를 부르는 부분 저는 굉장히 좀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전 배우자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이제는 남입니다. 그런데 그 남까지 인사청문위원회의 증인으로 불러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묻고 답변을 듣겠다라고 하는 것들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후보자의 흠집내기용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의 입장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남이 된 그 사람들의 기본권까지 제한하려 할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동의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뭐 가족에 대한 부분은 굳이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 모든 흠집 내기 위한 수단과 방법이 다 동원된 이런 인사청문회는 돼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까지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원만하게 해당 부분들을 정리할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것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그 전 배우자 문제를 말씀하셨는데요. 뭐 언론에서도 다 아시듯이 김민석 후보가 아들의 그런 고액 유학 경비, 미국에서의 생활비 이런 것을 어떻게 충당을 했느냐 하는 그런 문제 제기에 대해서 전 배우자가 다 일임해서 비용을 댄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그런 외국 대학의 학비라든지 생활 자금은 신고된 하나의 외환 계좌로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외환 계좌 그것을 자료를 제출하면 거기서 송금한 것이 확인되면 전 배우자에 대해서는 증인으로 채택했다가도 철회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증인으로 채택하고 만약에 증인 신문하기 전까지 자료가 제출되면 증인은 철회할 수 있는 문제니까요.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지금 신청한 증인들에 대해서 어떻게든 민주당 쪽에서는 좀 줄여보려고 하시는데 아시듯이 금전 소비대차 계약만 하더라도 같은 형식의 그런 계약서를 가지고 같은 날 9명이 동시에 계약을 맺죠. 그렇다면 그 9명을 동시에 불러가지고 대출 경위가 어떤지 이런 것을 확인하는 것이 기본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 중에서 뭐 한두 명만 불러보겠다 하는 것은 그 한두 명의 뭐 미리 짜맞춘 변명만을 듣기 위한 것은 아니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증인 부분은 국민의힘에서는 최소화했고 정말 필요한 사람들만 신청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런 거를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